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등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맞불 조치인데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에 미칠 파장과 한중 관계 해법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 청도 총영사를 지내신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개건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 이틀 연속으로 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입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죠, 교수님? 예, 10일과 11일에 단기 사증 발급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하는 도착 사증 발급을 중단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단기 경유일 경우에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 방문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제약이 가해지는 조치를 취했는데 예. 장기적으로가 주재해 있는 주재원이나 거기 취업한 사람들, 그다음에 유학생들 등 장기 비자 발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비자 가운데서 사실 좀 단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단기라면 이제 180일 이내, 6개월 이내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 뭐 관광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체류 외국인 방문 및 일반으로 S2라는 비자가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우리 경제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상업무역, 상업무역. 예. M 비자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기존에는 그 이제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 이건 이제 예. 중국의 민간 쪽에서도 발행할 수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도 발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정부만 발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막아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도 초청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M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예. 좀 번거로워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사실 중국발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비자 발급 조치를 한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 장관한테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예. 친강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장관이 얘기하기를 예. 한국의 조치가 비과학적이다. 예. 그래서 좀 말하자면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예. 표시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박진 장관님은 우리가 한 조치가 방역을 위한 아주 과학적인 조치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종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온 걸 보면은 중국이 이거를 단순히 우리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중국 측 예. 고려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조치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우리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면 우리가 예. PCR 검사를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PCR 검사를 하고 예. 또 유증상자가 나오면 공항에 일정 시간 대기를 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 비례에 맞는 보복 예. 조치가 되는데 예. 전면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은 비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물론 비자 발급을 일부 우리 공간에서 신중하게 하긴 했지만 그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중국 측 조치는 좀 비례의 범위를 넘어선 예.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예. 그런 점에서 중국이 취한 조치가 단순히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고려를 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간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건 뭐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중국은 지금 1월 8일 날 중국 말로는 을류얼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서는 예. 완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 쓰다가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자체를 을류에 속하는 질병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도 그 을류에 해당되는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 예. 결과 지금 중국 내에 도처에 엄청난 말하자면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예.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고 또 갑자기 PCR 검사를 안 하게 되면서 PCR 검사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PCR 장비들을
이 생산을 했는데 예.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돼가지고 그 공장의 사람들이 예, 예. 항의 시위를 하는 그런 예. 사태도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파장을 미쳐서 중국의 그 SNS에 굉장한 그 불만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랬군요. 이거를 중국 정부는 이걸 주의 깊게 보고 이거를 적절하게 방향을 어딘가에 돌릴 필요가 그러기 위해서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예.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국의 대미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미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에 대한 그 말하자면 우려가 심해서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점 하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예. 미국은 아마 대뜸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막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중국이 더 입는 피해가 더 클 거다라고 예.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골랐는데 그 대상에 한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금은 좀 차등화된 조치를 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을 내주셨는데 그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 굉장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산업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중국과 한국의 물적 교류라면 일단 컨테이너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요. 예. 컨테이너는 단기 비자 발급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죠. 거기에 예. 이제 공장도 있고 네. 현지 법원 형태로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고 합작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장기 비자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 현지인을 채용한다든가 그래서 예. 이번 이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으로 사실 뭐 그쪽에 들어가 있는 공장에서 크게 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데 예.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우리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쪽에 현지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좀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는 본사의 엔지니어가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럴 예. 때는 이제 단기 비자, 무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는 만약에 지방 정부나 중국 정부가 좀 지원을 시킨다면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크지 않은데 한 예. 세 가지 포인트 정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포인트요. 첫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왔죠.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예. 중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왔는데 예. 우리 항공업계나 관광업계는 요번에 중국에 이제 말씀하신 을류 예. 이걸 이제 영어로는 리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예. 문을 연다. 그래서 예.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시점 들어오면 이제 시점을 지나가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겠거니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단기 비자 안에 관광 비자가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기대가 좀 물거품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좀 지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건이 혹시 중국 내 반항 감정의 근거에서 발생한 건 아닐까? 중국 정부의 조치가 예, 이렇다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산업계의 영향은 상당히 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과 기존에 뭐 거래를 하고 있거나 중국의 공장을 뭐 돌리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말고 예. 우리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최근에 수출 경기 어렵다 보니까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 좀 새롭게 진출하려고 모색을 하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요번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예. 시장이 회복되겠거니 하 기대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예.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 최근에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이렇게 좀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중무역 적자는 사실 그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랐던 거 그리고 예. 중국 내 요거 이제 리오프닝 전에는 상당히 제로 코로나라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내수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예.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영향이었지 사실 예. 비자의 발급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비자 발급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 네.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 수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중무역 적자는 좀 중장기적인 이슈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롭게 등장한 이슈라 비자 발급과는 약간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주 청도 총영사를 지내셨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좀 중국 현지 분위기도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혐한 얘기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가장 좀 타격을 받을 업종 같은 게 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주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산업에서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예, 예. 관광업이 오랫동안 중국 관광객을 못 받아가지고 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죠. 조금 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뭐 타격이라면 타격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상에 대한 그 거꾸로 된 타격은 아니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말하자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혐한이 이것 때문에 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예,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딘가 불만을 터뜨려야 되는데 중국 예, 내부에서 자기 불만을 터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그거를 누군가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대상을 찾는데 우리가 희생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군요. 사실 이 단기 비자 발급 관련해서는 사실 관광업에 이제 좀 영향이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현지 그 관영 매체에서 보면은 이 서울 시내 대형 이제 아울렛 쇼핑몰들이 네. 곧 문을 닫는다. 근데 그 원인이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좀 뭐 잘 됐다 뭐 이런 반응도 약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더 큰 손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언론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 물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예.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우리나라 이제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한 1,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에 160만 명, 그리고 2021년에 20만 명. 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네. 또 그 안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예, 예.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7%, 올해는 한 4% 정도. 예, 예. 그래서 뭐 꼭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예.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또 예.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거든요. 사실 도심에 있는 쇼핑몰은 좀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 예.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 중국인 관광객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업계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제 중국이 4년 만에 이제 네. 그 춘절 기간 이동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한 20억 명 정도가 뭐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오면은 네. 이제 좀 수요 특수를 좀 누리지 않겠냐. 뭐 이런 것 관광이 좀 그러니까 관측이 있었는데 관광업계가 좀 실망한 것 같아요. 항공업계에도 이제 LCC 저가 비행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요번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예. 이제 증편을 하려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것 예. 때문에 막혔고 또 이제 우리 면세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상당히 기대를 했죠. 또 백화점들도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전에 전체 매출의 한 40%를 중국인 관광객이 예. 하는 그런 백화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번 걸로 좀 막혔고요. 예, 근데 예. 지금 그 중국과 비슷한 정책, 그러니까 꽉 막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풀었던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례가 좀 몇 나라가 있는데 예, 예. 그런 나라들 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상당히 좀 그 방역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거 끝나고는 확 좋아지고 예, 예. 경제가 개선되고 뭐 여행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예, 예. 그런 건데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 12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최소한 요번 겨울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겨울에 이 중국의 춘절이라는 특수가 껴있고 그래서 예. 춘절 특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방역을 아무래도 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아직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이제 이런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 중국에게는 이제 뭐 이른바 개목거리를 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퍼지면서 좀 반발 심리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뭐 추가 뭐 이런 조치 같은 것도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SNS를 중심으로 예. 펑파이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노란 그 명패를 걸어준 거를 개목걸이다. 뭐 예, 혹은 예. 그다음에 뭐 군인들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군인들이 일부 나와서 지원을 한 거를 두고 군인들이 접수를 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SNS에 도우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해시태그가 뭐 어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억 4천만 명이나 달렸다고 그래요. 2억 4천만. 네. 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뭔가 불만의 초점을 어디론가 비껴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을류을관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이 개방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중국 사람 지금 이미 뭐 70% 80%가 걸렸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연 면역이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 되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소위 우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예, 되지 예. 않겠나.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는데 이 그 기저에는 반발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좀 외교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좀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쌍방이.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한국 네티즌들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은 예. 결국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도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고 네. 우리 정부는 아까 말한 개 목걸이니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이 예.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들어서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그 인터뷰를 하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 그게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했던 거라는 거를 예. 그 꾸준하게 설득력 있게 우리 특히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이게 에스컬레이션을 막는 그런 예, 좋은 예.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드 보복의 여파를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2의 사드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걱정하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에게는 또 이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좀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체 연간 수출 보면 이제 플러스가 나왔고 작년 예. 10월, 11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서 10일까지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예. 수출 경기가 내려가는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 여전히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고 예.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23%는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가장 높죠. 그래서 예. 중국 시장으로 가는 수출이 회복이 안 되면 사실 수출 경기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 시장으로의 또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가 2023년이 수출 혹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한기요.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대기업들은 뭐 나름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예. 중소기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소기업들이 가장 이제 처음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면 사실 중국 땅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단기 비자가 막혀 있으면 상당히 좀 애로가 있고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 중국 지방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예. 좀 우리 통상 당국에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빨리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게 좀 어렵다면 우리 이제 그 수출 통상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중국에 지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무역협회나 그다음에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코트라라고 하죠. 예. 그런 지사들이 좀 대행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산업부에서 네네. 최근에 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좀 대응력이 취약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좀 이어서 이제 두 분에게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코트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현지 무역관을 좀 활용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출장 역할을 좀 대행하는 긴급 대책을 좀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효과가 좀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당장 임박한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그것이 아주 장기적인 것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아주 단기간에 그 임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예, 무언가가 조치가 네네네네네.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트라의 조치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좀 거두기는 어렵겠다. 뭐 그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 그것을 활용하는 숫자가.
하지만 당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제는 이제 거기 파견된 우리 주재원들이 제한돼 있죠, 수가. 예, 만약에 뭐 좀 상황이 심각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다 일일이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조치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장기화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실장님 좀 이런 부분이 좀 장기화될까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사태? 가장 우려되는 건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드 사태처럼 쭉 길어지면 상당히 좀 엄청 힘들죠. 근데 예.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라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정부의 채널이 중국 정부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태의 기저에는 중국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변의 어떤 분위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 나도 SNS에 뭐 그 목걸이 이런 것도 사실을 좀 바로 잡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 대한 소통 채널도 좀 갖출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좀 객관적인 예. 사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여건으로는 요번 한 3, 4개월 정도 예. 중국 최근에 이제 양성률도 중국인 입국자들 양성률도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2020년에 한번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확진자가 넘어와서 크게 고생을 했는데 예. 양성률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예.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풀어야죠. 예, PCR이라든가 뭐 그렇군요. 일부 비자였던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좀 먼저 좀 푸는 전제는 방역 상황에 큰 위협이 없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태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언제쯤이면 좀 끝날까요? 우리 주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 면역 상태가 중국도 결국은 도달될 확률이 높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감염의 그 추세를 봐서 감염을 당한 후에 면역을 갖게 되는 그런 면역의 균형 상태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을류월간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예. 그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전염병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최대 몇 달 정도일까요? 그건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예. 이미 이제 소위 우리 양성 판정률이 5%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동적으로 네네. 우리도 PCR 검사 같은 거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겠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완화하면 중국도 따라서 비자 발급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 소위 네네. 감정의 악화, 예. 양국 국민 감정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쌍방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예. 피차가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그렇게 그건, 나가지 않는 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대중 상황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개건 교수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